유튜브 채팅이 지금 먼저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해가지고 유튜브 채팅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부광약품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광약품은 18,650원의 비중을 15% 매수를 하셨는데요. 사실 뭐 저렇게 급락이 나오기 전에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괴롭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 2021년에 이제는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 기업이 나쁜 기업인가라고 하면요. 실적이 최근 들어가지고 약간 적자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제가 하반기에 제약 바이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먹는데 돈을 쓰고 아픈데 고치는 거는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로 수혜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저는 이 분위기가 끝나면, 이 하락 분위기가 끝나고 나면 저는 상승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어떤 거요? 개인들의 물량을 뺏고 나면은 그걸 다시 팔아내기 위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상승기가 왔을 때 제약 바이오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섹터는 들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다고 해서 부광약품을 추가하면서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하면 당연히 셀트리온이 생각이 먼저 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광약품은 추가하면서 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상승할 때 15,000원이든 18,000원이든 어느 정도 타협을 보면서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바닥에서 좀 더 자리를 잡으면서 힌트를 좀 많이 준다면, 좋은 호재들이라던가 재료가 많이 보여진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지금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서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 9,000원대, 만원대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유튜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를 매수하셨대요. 209,751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추가 매수를 좀 하셨네요. 일단 비중은 65%까지 매수하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비중을 싣고 계십니다. 일단 지금 이 지수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냐에 대한 문제예요. 만약 제 예상이 맞다면 조금밖에 못 올라오고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로 따진다면은 아마 2,450포인트, 2,5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오면은 그냥 힘이 빠지면서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 말은 그 정도까지 올라올 때 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지수가 만약 제 예상대로 간다면은 2,5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20만 원대까지는 올라왔다가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2,5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는 것은 힘이 있을 때 이야기고요. 힘이 없다면 제 예상대로 그냥 바로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종목도 역시나 여기서 바로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밀리고 나면은 다시 올라올 때 22만 원대에서 2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떨어질 때 손절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뒤에 어차피 올라온다라는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지금 올라와서 19만 5천 원대 올라왔을 때 손실이 크지 않은 쪽에서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많으시니까 그 비중을 좀 줄여낼 수 있다면 빨리 줄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본전이 아니더라도 19만 5천 원부터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밑으로 내려갈 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려있다가 올라오는 걸 기다려 볼 건지, 물리지 않고 지금 정리하고 저점에 다시 들어갈 건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시청자님의 실력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분이 잘 결정하세요. 지금 저는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도 유튜브로 한 개 더 볼 텐데요. 삼성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9,500원에 10%를 이렇게 매수를 하셨어요. 69,500원에 삼성생명을 10%. 보험주, 은행주 좋다고 하던데 자꾸 떨어져가지고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보험주, 은행주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주와 보험주 이런 쪽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리 인상기에 별로 좋지 않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일단 금리 인상기가 왜 안 좋은가라고 하면요. 투자를 했던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 뭐 보험사들이 돈을 어떻게 법니까?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급할 돈보다 더 많은 투자 수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은요. 사실은 뭐 먼 미래에 지급할 돈을 남들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굴리는 걸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한 번에 사람들이 뭐 다치거나 한 번에 한 사람들이 사망을 하거나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한 번에 지급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몇 명,
그냥 극소수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나가는 돈인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이 높아지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들의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도 그렇고 뭐 땅도 그렇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왔던 채권들의 가격들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샀던 채권들도 뭐 1%짜리 채권을 샀는데 지금 3%, 4%짜리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얘들은 지금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기에 금융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런 분위기에서 한번 반등 정도 나온다면 저는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한 63,000원대 올라오면 바로 정리하시는 게 맞다.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나 63,000원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매도하는 것보다도 저 아래쪽으로 4만 원, 3만 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멀리 보고 한 5년, 10년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는데 5년, 10년 보고 투자하기에는 성장주도 아니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관하는 데는 좋은 종목일지 모르겠으나 수익을 내는 데 좋은 종목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반등 시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들 전부 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아까 방금 뭐 상담 보셨겠지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좋다 안 좋다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고 어느 쪽에 설득력 있나를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시고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 중에 솔루엠이라는 종목이 보이네요. 솔루엠 26,000원에 비중이 20%로 갖고 계시는데 요즘 좀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매 없이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당연합니다. 오늘 올라오는 게 저는 사실 이 기업이 보시면 실적이 엄청 나쁘진 않죠. 좋은 기업이에요. 500억 버는 회사가 지금 2022년에는 800억 정도로 번다는 거죠. 매출도 거의 한 60, 70%가 증가를 했고요. 그 말은 지금 이 기업이 나쁜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상황이긴 한데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고 평가받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리고 상장될 때부터 비쌌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실적이 반영이 돼야 되나? 아니면 이러한 좋은 실적이 반영이 돼서 이미 상장된 건가? 그거에 대한 판단이 부족한 기업인 거죠. 그래서 신규 상장준 제발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셨다면요. 그냥 고생길을 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조차도 이게 가격이 적당한지 아니면 비싼지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한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은 아직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요즘 시장 반등 좀 나오니까 살짝 올라온 것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건 아직까지는 찐 반등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바닥을 잡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17,000원에서 바닥을 잡을지 지난 저점이었죠. 여기서 바닥을 잡을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해서 15,000원, 14,000원까지 갈지는 지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좀 더 체크 한번 해보고 그때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지금은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롯데제과를 매수를 하셨어요. 롯데제과를 12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를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비중 조절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시청자분께서요. 거울이 있다면 거울 보시면서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면 좋아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기도 하면서 부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담을 견딜 수 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이 있어요. 밥공기가 있습니다. 밥공기에다가 주걱으로 한 주걱 포고, 두 주걱 포고, 세 주걱 포고, 네 주걱,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걱 이렇게 퍼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먹을 수 있냐라는 말부터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 공기를 펀 게 아니라 한 세 주걱 정도 이만큼 쌓아놓으신 고봉밥이에요. 이게 지금 다 드실 수 있다면 가져가는 게 맞죠. 근데 내가 이걸 다 못 먹겠는데요? 나조차도 버거운데 이게 맞나 싶은데요? 하면은 옆 사람이 보기에는 뭐하냐 빨리 이거 덜어내야지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님이 부담이 안 된다면 괜찮은 비중 맞아요.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100%라고 하더라도 나 자신 있어 라고 하면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수가 조금 빠지거나 얘가 만약에 11만 원, 10만 원 내려갔을 때 눈물을 흘리시거나 부담을 느끼시거나 괴롭거나 추가 매수가 고민되거나 발 동동 굴러야 될 것 같다. 너무 무거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비중을 줄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비중이 많다 적다를 제가
제 생각에 많은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매도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라면 이거 30% 비중 안 가져갑니다. 저는 10%대로 바로 줄여버릴 가능성이 높다. 오늘 만약에 저한테 이 돈이 있고 제 돈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 10%밖에 안 갖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저는 3분의 2까지 줄여라는 추천을 해드리지만 감당 가능하시다면 더 늘리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이네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좋은 종목은 아니긴 한데 25,000원대 매수를 하셨네요. 25,200원대 비중 25%로 매수를 하셨어요. 명신산업이라는 이 기업도요,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는가? 명신산업도요, 자동차 부품업종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막 2차 전지 날아다니고 전기차 날아다니고 반도체 수급 뭐 부족하다, 자동차가 난리 났다. 그때 힘입어가지고 신규 상장 테마와 동시에 급등을 해버린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거품이 만들어진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장된 거 자체가 기업들에게는 호재예요. 그래서 상장 자체가 이미 주가 급등을 해서 상장을 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또 한 번 더 상승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거품이 빠지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거품이 충분히 빠질 때까지는 이 주가는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님처럼 거품인지 모르고 매수하신 분들이 물려있는 자리거든요. 그 말은 그런 사람들이 팔 때까지 시간을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밑으로 한번 뺀다든지 오래 횡보를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중간 간혹 가다가 이게 상한가도 갔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끼는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번 퐁 하고 튀어오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튀어오르는 게 지금 진행 중인 현 주가 대비해서 뭐 한 30%에서 40% 튀어오를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없이 가져가는 게 좋고요. 비중 축소는 지금 할 이유는 없어요. 한번 튀어오를 때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튀어오른다면은 23,000원대에 가깝게 저는 그때부터 매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떨까. 만에 하나 이 종목이 10,000원대까지 떨어진다면 좋은 기업 맞아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다 안 좋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기업을 싸서 좋냐 비싸서 좋냐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기업은 좋은데 10,000원이면 진짜 좋은 거고요. 20,000원이면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굳이 20,000원에 내가 이 기업을 사야 되나 딴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10,000원까지 내려간다면 또는 15,000원 이하로 빠진다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 가능한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SCI 평가 정보가 종목이 들어와 있고요. 3,700원에 지금 비중이 30% 정도 들고 계시네요. 매수 이유는 펀더멘탈이 좋고 그리고 사업 양호 및 회사 매각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그런 이야기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모두가 아는 호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매각 예정은 저는 좀 빼도록 할게요. 매각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써먹을 수도 있고 안 써먹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 뭐 이렇게 보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펀더멘탈은 좋아요. 확실히 SGI 평가 정보라는 회사는 펀더멘탈은 진짜 좋은 기업 맞아요. 이 재무제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요. 더군다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재료, 철강 관련주는 밑으로 밀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데다가 보안 관련주에다가 신용평가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신용평가를 언제 하는가? 신용이 불량인 사람들이 많거나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을 때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매출이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흔들리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은 그렇게까지 줄일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2,000원 가깝게 내려간다면 비중을 늘려야 되는 기업으로 생각이 들고요. 매각 이야기를 써먹는다면 큰 호재와 함께 수익을 날 것이고 안 써먹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비중 조절은 굳이 안 하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